네, 안녕하세요. 가상자산의 불안전 판매 가능성에 대한 검토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안상선이고요. 주 엠로보 대표로 있습니다. 지금 우선은 비대면으로 이렇게 먼저 발표하게 된 점에 대해 가지고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 이게 그 발표장에 가서 발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가지고 이렇게 먼저 영상으로 제작해 가지고 이렇게 올린 거고요. 그다음에 메일은 이렇게 지금 여기 있는 아예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글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는 제일 밑에 있는 제 개인 어떤 페이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런 어떤 지금 얘기했던 근거가 되는 어떤 데이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연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자동으로 뉴스 데이터를 제공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봇 저널리즘이라 그래가지고 경제나 금융 데이터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제공해주는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암호화폐 쪽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주로 이거의 가격 결정 메커니즘이라든지 그 다음에 암호화폐에서 어떤 가격이 과연 어떻게 결정되고 그 다음에 이거가 과연 뭐 효율적으로 발본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쪽에 대해 가지고 즉 전통적인 어떤 뭐 경제학이나 이런 쪽의 금융 쪽의 어떤 분석 방법을 가지고 어떤 가상자산 암호화폐 쪽을 좀 다루는 이런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로 본다 그러면은 이런 어떤 뭐 AI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는 어떤 거래라든지 이런 걸 탐지하는 거라든지요. 아니면은 뭐 데이터를 뭐 수집하거나 전출하는 거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이렇게 R&D나 이런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암호화폐 쪽에서는 이드콘에서 이렇게 발표를 몇 번 진행했었고요. 이드콘에서 이렇게 두 번 정도 이렇게 발표 진행했고, 블록체인 학회에서 이렇게 논문을 발표하거나 이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얘기했던 불안전 판매부터 말씀드릴게요. 키코하고 이런 DLS가 있는데요. 일단은 불안전 판매에서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법령상 불안전 판매는 뭐뭐라 이렇게 한다라는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내용상 불안전 판매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규정하는 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게 없다 그래서 처벌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이미 뭐 적합성의 원칙, 추정성의 원칙 해가지고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름만 다르지 여러분이 만약에 불안전 판매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이 내용으로 뭔가를 상품을 갖다가 뭐 팔다든지 이걸 가지고 뭔가 행위를 줬을 경우에는 이걸로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법상에서는 본다 그러면 적합성과 적정성의 원칙이 있고요. 그래서 적합성 원칙 같은 경우에 보면은 어, 그 고객에 대해 가지고 상품마다 금융 상품마다 이 상품의 어떤 타겟 또는 타겟이라 그러지 않고 이 상품을 팔 수 있는 고객이 이렇게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뭔가 파는 건데, 이게 현저하게 볼 때, 예를 들어, 뭐, 어르신한테, 8, 90대 어르신 분들께 되게 좀 난해한 금융 상품이고 되게 리스크가 큰 상품에 대해 가지고 충분한 설명 없이 판다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기했던 불안전 판매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럴 때, 적합성이나 적정성의 원칙으로 지금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규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령은 좀 바뀐 게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이렇게 지정돼 가지고요. 불안전 판매에 대한 부분은 이쪽 부분을 보시면은 좀 쉽게 좀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적합성과 그다음에 그의 적정성을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뭐 투자자가 그러니까 반대로 이렇게 파는 게 아니고 이 상품을 하시는 분들이 뭐 그러니까 영업하는 게 아니고 반대로 뭔가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적합성의 원칙은 상품을 팔 때 발생하는 거고요. 적정성의 원칙은 투자자가 스스로 뭔가 반대로 이렇게 이런 상품을 갖다가 뭐 요청한다니 그럴 경우에도 그렇죠. 보니까 그럴 경우에도 내가 파는 거나 그다음에 그 상품을 갖다 요청해달라고 팔아달라 얘기하는 거나 얘기했던 게 이 투자자의 상태라든지 이런 걸 보고 판단하고 그다음에 제한드린 상품이나 이런 게 그렇죠? 이게 적정해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할 경우에도 이걸 팔지 않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 팔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이게 왜 어떤 위험이 있는 건지 그다음에 이런 쪽에 대해 가지고 충분히 뭐 설명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까지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본다 그러면 좀 달라지게 된 게 좀 위험한 상품이라든지 좀 투자 리스크가 큰 상품 같은 걸 본다 그러면은 금융권에 산다 그럴 때 동의서를 정말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앞에서 본 이런 뭐 불안전 판매의 어떤 원인이 된 이런 법이 되게 강화됐는데 요거의 원인이 된 게 저희는 키코 사태하고 DLS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고요. 키코는 타겟이 기업입니다. 원자재를 수입해가지고 수출하는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은 환율 때문에 환차손을 많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환차익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외할게요. 뭐 손실 봐가지고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가지고 요거에 따라 가지고 뭐 원재료를 갖다가 원자재 값 인력을 내야 되는 건데 비용 부담이 갑자기 뭐 배 이상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물건을 팔아가지고 대금을 받는데 그 대금 받는 게 실제로 보니까 이전에 비해 가지고 또 엄청나게 되게 뭐 1달러에 예를 들어 1,400원 했던 거하고 1달러에 900원 했던 거하고 내가 물건 팔아가지고 달러를 받습니다. 근데 환전할 수 있는 돈이 달라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해지하기 위해서 이 리스크를 갖다가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키커라는 걸 도입해가지고 이건 이럽니다. 손실을 안 보게 하는 게 아니고 특징이 뭐냐면은 너가 지금 환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되게 불안하지. 그러면서 어떤 범위나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이, 이 상품에 든다 그러면 최소한 여기부터 여기까지 어떤 손실이 확정된다. 상품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어떤 범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리스크라는 건 뭐냐면은 물건 파는 사람이나 이렇게 우리가 뭐 수출 상품이라든지 수입 상품 같은 경우에는 환율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되게 불안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뭐 키코 같은 거 가입할 경우에는 환율이 변하더라도 최악의 경우라도 내가 뭐 받을 금액이 얼마냐가 할 수 있는 게 확정이 돼요. 그러니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절찬리에 되게 잘 팔렸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설명서에 따르면은 그리고 이때까지 금융의 어떤 역사를 따른다 그러면은 적어도 투자들이 그렇게 큰 돈을 잃지는 않아요. 근데 뭐가 문제였냐면은 이때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와가지고 엄청나게 환율이 변동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 키코 가입 때문에 이런 환차 관련돼 가지고 이거 비용 부대에 반성하는 거고 이게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갖다가 이렇게 더 어렵게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게 이런 거예요. 상품이 만약에 이런 구조야라는 거를 혹시 투자들이 알고 있느냐? 그런데 상당 부분이 잘 몰랐다 그럽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키퍼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어떤 사고나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실제 봤을 때 이거 어떤 위험성에 대해 가지고 충분히 고집하지 못했다는 게 하나 이슈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키코는 기업이고요. 개인은 이게 DL에서 쓰는 건데 DLS는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이 지수라든지 이런 거에다가 팩을 시켜가지고 거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수 상품에 대해 가지고도 그냥 팩을 시킬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당연히 이게 보면은 은행같이 우리가 확정된 이자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게 되는 거죠. 금액 받는 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코처럼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정해진 구간 내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또 코로나도 그렇지만은 또 이게 또 상당 구간에서는 볼 때 뭐가 문제였냐면은 환율이 예상치 못한 있던 아니면 가격대가 예상치 못한 곳으로 와가지고 엄청나게 큰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범위를 넘어서 가지고 일정 금액을 손실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이때까지 뭔가 뭐 결합해 증권에 투자한 금액보다 더 큰 손실을 내는 거죠. 그래서 원금 날린 건 플러스 내가 또 돈을 물어줘야 하는 경우까지 발생해 가지고 여기 있는 키코나 디레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충분하게 이 상품 위험성에 대해 가지고 설명하고 그다음에 동의서까지 받고 이렇게 파는 거라고 이렇게 네,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얘기해봤고요. 그다음에 두 개 같은 경우에 본다 그러면 얘기했던 게 허점이 기업한테는 없었다. 그다음에 네, 사모한테 했었다기 때문에 이게 제한이 안 되는데 이제는 법을 바뀌어가지고 이런 것도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볼 때 이런 뭐 불안전 판매가 아니고 아직까지는 금융자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뭔가 투자를 갖다가 하는 건데 뭔가 확정된 숫자를 뭐 수익을 준다는 있다 기망을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가장 많은 것 같은 경우는 유사수신 행위가 제일 큰 이슈고요. 그다음에 요거 외에도 그러면 유사수신 말고 다른 거 볼 수 있겠느냐 봤는데 저는 이걸 봤습니다. 테더요. 암호화폐나 이런 게 결정되는 거래되는 메커니즘이 있는데 이거를 일반인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경우에 이런 해당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가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거래소가 이렇게 해서 가치를 이렇게 보장해주는 그런 구조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잘 나갔죠.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본다면 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테라에 있는 코인을 쓰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뭐 가치가 그렇죠?
좀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 테라를 갖다가 팔고 그다음에 어떤 가치에 상당할 수 있는 어떤 루나코인을 받아가지고 이건 뭐냐면 어떤 거냐면은 가격이 떨어졌을 경우에 시장을 떠나는 게 아니고 다시 원금을 보존할 수 있는 뭐 수단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건 그 반대일 거고.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처음에 얘기할 때는 잘 되는 것 같고 잘 설명이 돼요. 근데 요거를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네. 그러니까 이런 구조입니다. 수요가 이렇게 변동하는 건데 우리가 적어도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공급은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요거를 변화를 줘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쓰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소각 관련돼 가지고 얘기했던 게 어떤 가격 경제 메커니즘 이용해 가지고 되게 잘 푼 사례 중에 하나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테라 수요가 기준치를 훨씬 못 넘어가지고 과도하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 체계가 붕괴가 됩니다. 근데 문제가 이런 위험성에 대해 가지고 이게 충분히 설명을 못 드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우에서는 불안전 판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네,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볼 때 우리가 이거 말고도 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이때까지 얘기했는데 그러면 아직까지 보니까 뭐 이쪽 방금 전에 얘기했던 부분은 요거는 아직까지 현실성이 없는 것 같다. 이제 막 시작인 것 같고요. 그럼 요거랑 비슷한 사례가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어떤 상품을 그러니까 암호화폐로 어떤 금융상품 만드는 게 대표적인 게 ETF 만드는 것도 하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여기는 이렇게 하밖에 안 돼. ETF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가격 분석한 게 있고 해서 이걸 경기 지표로서 이렇게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죠. 네.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어떤 가격 변화를 갖다 그래프로 그렸는데 자, 요거 그래프 뭐 같아요? 전기 분포랑 닮았죠. 그러니까 양 극단보다 가운데 값이 있는 분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좋을까요? 보면은 오늘날 우리 상품들 있죠. 금융 상품들이 봤던 수익률의 어떤 그래프하고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본 거고요. 그다음에 뭐 비트코인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뭐 VX 지수라서 이게 공포 지수거든요. 그래서 요거 대용으로 쓸지 않을까 해봤는데 꽤나 괜찮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결론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암호화폐 정리한다 그러면 이거는 불안전 판매가 아니고 이거는 일단은 금리가 아니기 때문에 유사 수신으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서 볼 때 우리가 뭐 코인이나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토큰이나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어떤 가치를 확정하는 순간 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질문사항 있으시면 제가 메일로 받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어, 계속해서 암호화폐 관련돼 가지고 뭐 데이터를 분석한다든지 계속해서 어떤 글을 쓴다든지 이런 활동은 계속할 예정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